자, 이어서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질서벌, 과태료 부과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질서벌은 그냥 과태료 부과하는 걸, 과태료가 행정질서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법에서 행정형벌이 아니라, 형벌 부과가 아니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흡연구역에서 흡연구역이 아니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우리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국민건강증진법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법 총칙 적용 안 돼요.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냥 과태료 납부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와 형사벌을 같이 부과될 수 있는가? 여러분, 형법에 따라서 형사벌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두 번 부과될 수 없죠. 그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거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찾아봐. 자, 행정질서벌과 형사벌은 같이 부과될 수 있어요. 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질서벌은 형사벌과 별개죠. 그러면 형벌과 행정처분이 병가될 수 있는 거. 이것도 행정형벌은 형사벌의 형식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고, 법원에 의해서 형사 재판을 통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병가될 수 있다. 즉, 음주운전을 하면은 행정형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 형벌도 부과가 되죠. 그리고 행정처분 말씀드렸죠. 뭡니까? 면허 정지, 취소. 당연히 병가될 수 있죠. 그죠? 자,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이게, 이제 새로운 또 트렌드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형벌 받는 게 좋을까요? 행정질서벌 받는 게 좋을까요? 행정질서벌이 100배 낫죠. 왜? 과태료는 전과가 안 남잖아요. 행정형벌을 받으면 전과가 낮죠. 자, 행정형벌이 점점 행정질서벌로 변경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즉,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벌칙금의 징수를 용이하게 위해서 행정형벌이라는 절차는 재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그냥 과태료 부과해서 과도한 아주 그 형사처벌을 해야 될 잘못이 아니라면 행정질서벌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자,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봅시다. 자, 이 내용들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건축법 위반이죠.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그 중간에 보시면 무허가 건축행위, 형사처벌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이게 이중처벌이냐? 헌재에서 이중처벌은 아니다. 하지만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형벌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건 사실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같이 부과하는 형식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까 신중해라 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태료 부과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서 형법과 유사한 내용들을 규정해 놨어요. 뭡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때도 행위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필요해. 그리고 위법성에 착오라는 게 있어. 즉, 여러분 형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질서 위반 행위가 내가 이거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인을 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몰랐으니까 처벌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몰랐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도 형사 책임과 마찬가지로 책임 능력 14세가 되지 않은 자, 14세 미만인 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나 과태료 안 낼래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행정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즉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 공정력이 이의 신청을 하면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집행력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이 소송을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이거 복잡해지죠, 여러분들. 자,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이 신청을 제기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비송사건 절차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그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가 과태료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요. 우리가 과태료를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합니다. 법원은 검사에게 통지를 합니다. 이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불복이 지금 들어왔어. 그러면 검사가 과태료 재판을 진행을 한다. 과태료 재판,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형사소송법에서 배웠겠습니다만, 형사소송, 형사재판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판결을 하게 되죠. 무죄다, 유죄다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은 판결이 아닌 법원에서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정, 법원의 판단. 판결과 다른 법원의 결정입니다. 재판의 유형 중에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는데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즉,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즉 법원에서 과태료 집행을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가 과태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배웠던 즉 강제 징수의 절차,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위반행위규제법에서 법원에서 이거 과태료가 적법하게 부과가 된 거야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를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는 것이죠. 자, 대법원의 판결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과태료야 부과, 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이 저촉되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과태료의 부과 여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즉 과태료 부과를 하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공정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의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걸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언론에 이게 여러분들 반려견 목적을 채우지 않으면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즉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학습한 것과 동일하게 이거를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과태료 이 부과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를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이거를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관광사업본부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경찰청의 협조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행정청에서 경찰에 요청을 한다고 해도 경찰청은 실력 행사를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과태료 부과는 뭡니까? 행정처분이에요. 형사사법 절차가 아니에요. 범죄자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뭡니까? 경찰이 행정청에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그럼 경찰이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행정응원이라는 형식으로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행정응원은 뭐예요? 별도의 법의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경찰이 행정관청의 법 집행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태료 집행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흡연구역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펴도 강제로 신원 확인할 수 없어요. 경찰에 요청해도 경찰도 신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과태료 부과의 제재 규정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도 행정 형벌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 강제로
신원 확인을 하거나 어떤 제재를 하거나 구금을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 이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겁니다. 미성년 고등학생에 대해서 교내에서 이 고삐리들이 교내에서 흡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게 제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보건소에 신고하는 과태료 부과권자가 보건소니까 보건소에다가 일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얘네들 과태료 부과하게 해주세요. 과태료 부과해주세요. 과태료 부과도 아까 14세 미만자는 안 된다고 그랬죠. 고등학생들은 14세 이상이니까 법적으로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증거를 확보해서 보건소에다가 읽는 거죠. 과태료 부과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게 부적절한 학교의 조치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과태료 부과를 14세 미만에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금전적인 납부 의무를 부과할 만한 재정 능력이 없죠. 학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한 판단일까요? 소득이 있는 사람도 성인도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과연 이게 교육 목적에 맞는 행위라고 저는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학교의 제재 수단에 따라서 적절한 제재를 해야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학생들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부과하면 누가 납부를 해야 될까요? 부모가 납부를 하겠죠. 이거는 적절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즉 교육적 차원의 행정 목적을 보다 왜 과태료를 흡연자에게 부과하고 있는지 행정 목적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면 이거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지 법만 보는 거죠. 법문만 보고 얘네들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자. 그러면 애들이 겁을 먹겠지 라는 것. 과연 이게 교육 목적에 맞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학교 밖이라면 당연히 부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교내에서 교내는 학교에 아까 제가 특별 권력관계라는 거 말씀드렸죠. 특별 권력관계에 따라서 학교에서 보다 특별 권력관계에 의해서 학교에서 징계벌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보강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